자, 345페이지에 13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이제 개업공개사가 주택임대차 의뢰인에게 임차 목적물의 경매 시 배당 운선 순위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했습니다. 가장 먼저 뭐겠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비용이겠죠. 비용이 가장 먼저 무슨 일로 빠져나가죠? 그리고 나면 일단은 소액임차인 디귿이겠네요. 그리고 확정일자 없는 그랬으니까 공과금이 되겠네요. 공과금이 되고 나서 확정일자 없는 일반 채권이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 리을 기억 이렇게 내주면 되죠. 자, 14번. 다음은 경매 절차에서 각 채권자들의 배당 순위를 나눈 것이다. 순위가 빠른 것부터 바르게 나눈 것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일단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경매비용과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F겠네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A 주택 임대차와 상가 건물보호법상의 소액보증 일정의 최우선 변제와 관련된 부분이죠. 자, 그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그 국세중 당해세가 다음으로 빠져나가죠. 국세중 당해세가 다음으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순위배당 주택상가 확정일자 임차보증금 있죠. 자, 그리고 나면 뭐가 다음으로 빠져나가느냐 하면 자, 일반 임금 채권이 A가 빠져나가겠네요. 일반 임금 채권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또 건강보험료 빠져나가고 일반 채권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제 순서는 FA, GB, ED, C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자, 그러면 15번 문제를 보죠. 자, 다음은 부동산 경매제도에 대한 설명.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경매행위에는 채권자, 저당권자, 채무자 가족, 경매부동산의 감정인 및 그 친족 등이 참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 채권자 참가할 수 있고요. 저당권자 참가할 수 있고 채무자 가족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매부동산 감정인 친족. 자, 사촌인의 친족까지 참가하지 못해요. 그 부분이 틀렸죠. 자, 그럼 16번 문제 보죠. 부동산 경매와 공매에 관해서 설명 것 중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에 외국인의 경우 경매를 통해서 취득할 수 없으나 공매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다. 경매, 공매 다 취득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가격면에서 부동산 경매가 비용명 부동산 공매보다 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경매가 싸죠. 공매가 비싸고요. 그 다음에 경매에 있어서 매각 대금을 분할 납부했으나 비용명 부동산 공매에 있어서는 지정일에 완납해야 된다. 거꾸로 됐죠. 자, 경매는 지정일에 일시 완납이고 비용명 부동산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거죠. 4번에 경매의 경우 토지거래와 절차 면제되나 압류부동산 공매의 경우 토지거래 면제되지 않는다. 경매 허가 면제되고요. 압류부동산 공매도 허가가 면제되죠. 자, 이제 5번을 일단 맞는 내용이고요. 자, 17번 부동산 경매와 공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4번에 자산관리공사에 의해 공매 중 압류부동산 공매는 금융기관이 패권전을 위하여 법원의 경매전에서 유입한 부동산을 압류하여 공매하는 거다 그런데요. 압류부동산 공매는요. 자, 세금을 체납했을 때 국가나 지자체, 자,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목적물을 압류한 다음에 세금을 강제 환수하는 조치할 때 나오는 것이 압류부동산 공매죠. 자, 지금 4번과 관련된 설명은 비용명 부동산 공매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18번 문제를 보죠. 공직사법령에 의하면 개업공개에서는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할선 업무 할 수 있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4번에 보시죠. 등기부상 가압류가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되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가압류는 뭐가 되죠? 말소 기준권리가 될 수 있죠. 자, 가압류가 앞에 있고 저당권이 뒤에 있다면 말소 기준권리가 저당권이 아닌 가압류가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부터 어떻게 한다? 소멸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 다음 중 공유물 지분에 대한 경매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자, 이번에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자,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매수청 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 신고 가격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하는데요. 이거는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요. 자, 2번이 일단 틀린 거. 자, 그다음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임대주택법상 부도 임대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4번을 보면 임차인이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경우 최고가 매수 신고는 민사집행법의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요. 자, 임차인이 우선 매수 신고를 하면 최고가 매수 신고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예 차순위 매수 신고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차순위 매수 신고로 떨어져 버리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21번 다음 중 민사집행법상 경매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3번에 보면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력이 소멸된다. 이때 매수 신고하시는데 경매 신청이 취하는 경우 취하는 경우 최고가 매수 신고라면 동의받으면 된다는데요. 자, 지금 일단 경매를 취합니다. 경매 취하면 압류력은 소멸되죠. 이때 자, 취하는 언제까지냐면 대금 완납 전까지 하면 되고요. 대금 완납 전에 취하라는데 만약에 최고가라든가 차순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최고가 차순위 다 뭘 받아라? 일단 동의서를 받아줘야지만 됩니다. 자, 22번 다음 중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경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자, 5번에 보세요.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의 80%가 넘을 때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차순위 매수 신고는 어떻게 돼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는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액수보다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러겠죠. 자, 80% 이게 틀린 거죠. 23번 다음 중 민사집행법상 매각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했습니다. 4번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를 제외한 다른 매수 신고인은 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맨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자, 최고가 매수신고와 차순위 매수신고를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는 대금 완납될 때까지 매수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는데요. 자, 오히려 최고가와 차순위가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없고요.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날 바로 어떻게 한다? 보증 반환 신청을 해서 받아갑니다. 그래서 4번에 틀렸죠. 자, 24번 문제 보죠. 경매 입찰을 통하여 2억 원에 매각된 서울특별시 소재 다가구 주택 권리관계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요. 자, K은행 근저당이 2014년 3월 1일 날 설정했습니다. 3월 1일 날 설정했고 뒤로 트르륵 다 보니까 자, 뒤로 보죠. 2번 순위에 갑 임대차가 있죠. 2014년 3월 1일 날 주택에 인도가 전입 신고했습니다. 그런데요, 3월 1일 날 확정일자 받았어요. 그러니까 K은행 저당권 근저당과 갑 임대차가 같은 날 인도 전입 신고 확정일자와 저당권이 다 설정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때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요, 같은 날 인도 전입 신고와 그다음 확정일자와 그다음에 또 저당권이 있다면 확정일자는 3월 2일 0시부터 발생하죠. 3월 2일 0시부터 발생하니까 왜 확정일자가 3월 2일 0시냐? 대항력이 3월 2일 0시부터 발생하죠. 그러니까 확정일자도 3월 1일 0시부터 발생하고 저당권은 3월 1일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뭐가 앞서죠? 저당권이 일단 앞서게 되는 거죠. 자, 을임대차와 병저당권 보면 을임대차는 2014년 9월 20일 인도 전입 신고했고요. 15년 4월 1일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저당권은 15년 3월 10일 설정됐죠. 확정일자 순으로 확정일자 받은 거를 따지면 병저당권보다 밀리게 되죠. 자, 이걸 보면서 틀린 것은 자, 1번에 저당권자 병이 경매 신청했어도 임차인 갑과 을은 매수인에게 대하지 못한다. 자, 왜? 사순위 해도 말소기준금률보다 K은행 근저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2번에 갑 임대차의 확정일자 효력은 발생일은 3월 2일 0시죠. 자, 그 다음에 K은행은 임차인갑과 을의 소액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 대금에서 갑을병보다 먼저 변제받는다. K은행은 갑과 을의 최우선 변제 대상이죠. 그 최우선 변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갑을병보다 먼저 변제받고요. 4번에 임차인 을의 확정일자 효력 발생일은 2014년 9월 21일 0시부터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은 것은 2015년 4월 11일이죠. 4월 10일 전입은 9월 20일이니까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뭐예요? 4월 10일이니까 이미 대항력은 갖추고 있죠. 대항력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일단은 4월 11일이 그날부터 발생해야 되죠. 자, 5번에 임차인값은 임차보증금 6천만 원 중에서 3,200만 원은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현재 제도죠. 그러니까 8,500 이하의 3,500을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25번 문제 보죠. 중개법인이 경매의뢰인에게 경매 관련 권리 분석을 설명한 내용 틀린 것을 냈는데요. 1번에 경매를 통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죠. 경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다음 한국자산관리공사 실시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공매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 면제된다 그러는데 3회 이상 유찰시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3회 이상 유찰시만 면제된다. 자, 그 다음에 27번. 다음 경매와 공매에 있어서 다른 법률 관계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을 했는데요. 5번에 경매의 경우 낙찰된 물건이 토지거래 허가지기하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데요. 경매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자,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 받지 않는다. 28번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 근거한 압류부동산 공매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요. 자, 그 3번에 보면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입찰보증금 배당금액 협산한다 그러는데요. 자, 이거는 경매는 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건 뭐예요? 공매죠. 그런데 경매는 뭡니까? 배당금에 합산해야 돼요. 그러나 공매는요, 국고에 규속하게 됩니다. 자, 압류부동산 공매 있죠? 압류부동산 공매는 국세징수법에서 하는 거죠. 일단은 국고에 규속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29번. 다음 맨청 대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죠. 자,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거 뭐 있어요? 4번에 명도소송. 이거는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31번. 대리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대리대상물이 곧 뭐예요? 중개대상물이죠. 다시 한번. 대리대상물이 뭐에 해당된다? 중개대상물이다. 그럼 아닌 것은 뭐예요? 3번이죠. 31번. 맨청대리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맨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중개사는 중개사무소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맨청대리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는데요. 자, 지금 대리인이 되고자 할 때 사무소가 있는 곳에 있는 뭐예요? 지방법원장 이렇게 되죠. 지방법원장. 자, 요거 주의를 해주시고요. 32번 매순청대리 등록과 등록증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3번에 보면 등록번호는 법원별 고유번호 3자리, 서기년도 뒤에 2자리, 진행번호인 나라별 숫자로 표시하고 이렇게 씁니다. 자, 일단 등록번호는요, 법원별 고유번호 2자리입니다. 3자리가 아니고 2자리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법원별 고유번호 2자리, 서기년도 뒤에 2자리 이렇게 되죠. 2자리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33번 문제로 보죠. 매수신청 대리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했어요. 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5번에 보면 매수신청 대리 등록의 결격 사유가 소속공개사였습니다. 소속공개사 있다 하면 이거는 상관이 없죠. 사원 임원이 있거나 아니면 그 자체에 있는 경우죠. 그래서 소속공개사 있는 경우 이렇게 되면 틀립니다. 자, 그거 좀 조심하시고요. 34번.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3번에 실무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교육시설을 갖춘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한 규칙에 의해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방법원장에게 지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자,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죠.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이건 누구예요?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일단은 법원행정처장. 여러분들 지방법원장하고 법원행정처장을 잘 구분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은 34번 같은 경우는 지방법원장 아니고보다 법원행정처장 이렇게 되고요. 35번 보죠. 자, 3번에 보면 35번에 매수신청 대리인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3번에 중개법인 3억 이상 설정한다. 다음은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추가로 설정한다. 자, 법인 2억, 분사무소 1억 추가 이렇게 되죠. 이거는 중개사법 내용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6번. 자, 맨청 대리인의 보증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3번에 보면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한 공인중개사로서 보증기간 만료를 인하여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 설정하고 그날 지방보증 또는 지원장에게 제출한다. 누구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해서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라 했습니다. 지방법원장에 제출하라. 37번. 자, 다음 중 매수신청 대리를 위한 공제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1번에 자, 맨청 대리를 위한 공제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는데 1번에 보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가 이 규칙 및 공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요.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하려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정명령할 수 있다. 시정명령할 수 있다는 누구? 지금 대법원 규칙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하면 틀려요. 누구라고 해야 된다? 이거는 법원행정처장 이렇게 해줘야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 공제준 제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승인된다. 변경하전 또한 같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개업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매수신청 대리 부분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의 승인이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는 것은 다 뭘로 바꿨다? 법원 행정처장으로 바꿔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3번에 공제규정에는 예규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 범위, 그 다음에 공제의 내용, 공제금 공제의 회계기준, 책임점 적립, 운영에서 관한 사항을 정하라고 그랬죠. 3번이 맞고요. 4번에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영역에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며 책임 주문을 다른 용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가 아니고 뭐예요? 법원 행정처장의 승인이죠. 자, 5번에 공제협회는 맨청 대리에 따른 개업공개사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뭐예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자, 38번 문제 보죠. 공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맨청 대리인의 등록에 관한 규칙 이규의 맨청 대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요. 자, 4번에 손해배상 보장을 위한 보증은 중개사무소 등록 요건 및 맨청 대리 등록 요건이다. 자, 이거는 예전에 한번 기출이 됐던 문제 같은데요. 자, 업무보증 설정에 대해서 보죠. 업무보증. 자, 업무보증은 자, 중개업 등록과 그 다음에 또 매수 신청 대리 등록과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자, 중개업 등록 부분에서는요. 등록 요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등록 요건이 아니다. 왜? 등록하고 나서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이렇게 되죠. 그러나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은 그는 등록 요건이다. 그래서 구비서류에도 들어가죠. 업무보증 설정과 관련된 부분. 자, 그래서 4번에 보면 개설 등록에서는 요건이 아니지만 매수신청 대리 등록에서는 요건이 된다. 39번 다음 중 매수신청 대리 행위 방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거기 보면 4번을 보세요.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소속공개사가 출석할 수 있다. 자, 소속공개사 출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경매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소속공개사 들어가면 무조건 틀립니다. 자, 40번 맨청 대리 행위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5번에 자, 개업공개사는 수수료율과 수수료에 대하여 이를 위임인에게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설명한다. 체결 후에 설명한다 그러는데요. 수수료율과 수수료에 대해서 위임계약 체결 전에 설명해줘야 돼요. 자, 위임계약 체결 전에 설명하라. 361페이지에 41번 보죠. 매수 신청 대리 행위와 관련한 개업공개사 의무를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자, 1번에 당해 맨청 대리 대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는 조세, 종료 세율에 등의 사항도 설명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취득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맨 처음 대리 부분은 없습니다. 취득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중개사법에 있는 것이지 대리와 관련된 부분이 없다는 거. 이번에 사건카드, 확인설명서, 영수증 서명 또는 서명된 날인에는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인장은 사유된다. 일단 인장과 관련해서는 인장 사유를 의무하는 것은 사건카드, 확인설명서, 영수증 세 가지입니다. 일단 2번이 맞고요. 자, 3번에 개업공개사가 매수청 대리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청 대리 대상물이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청 부담을 된 상대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하고 등기상 증명서 등 설명이 근거적으로 제시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지금 그 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경제적 가치라든가 부담을 인수될 사항, 그 다음에 또 이 설명하고 등기상 증명서 등의 근거를 제시하라 그랬는데 이거는요 위임계약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줘야 되는 거예요. 자, 확인 설명은 언제 한다? 위임계약 체결 전. 자, 여기서 보면 확인 설명은요 위임계약 체결 전, 위임계약 체결 전이고요.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 있었죠. 설명서는 이거는 어떻게 돼요? 위임계약이 체결된 경우, 위임계약이 체결됐을 때는 거죠. 그러니까 시점을 여러분들 잘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4번에 개업공개사는 위임계약이 체결된 경우 확인 설명서 서명 작성하여 서명 미달이라는 위민에 교부하고 그 사본을 사건카드 설하여 사건카드 몇 년? 5년. 확인설명서 5년 이렇게 되죠. 확인설명서 왜 5년이에요? 이거는 어디에다 철해가지고 사건카드에 철해가지고 하는 거죠. 자, 5번 개업공개사는 맨 처음 대리 사건카드에 비치하고 위임받을 때 카드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1년 번호 경매사건으로 위임면 여론일 보수액 주소선비 기타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미달이라는 3년간 보존한다. 자, 지금 여기에서 위임받았을 때 사건 카드 작성하죠. 사건 카드 서명 날인에서 몇 년간 보존? 5년간이죠. 5년간. 자, 42번 문제로 보죠. 공인중개사의 매수청 대리 등록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습니다. 이번에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 중개사무소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지방법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이라 뭐랬어요? 법원 행정처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이 됐죠. 자, 43번 문제로 보죠. 다음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 및 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에 개업공개사는 수수료를 받은 경우 이해교사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위민에 교부하고 5년간 보관한다. 영수증은 작성해서 교배를 줄 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영수증을 작성해서 교배 주는 것이고요. 자, 여기 몇 년간 5년간 보관한다 규정 없어요. 작성해서 보관하는 거다. 44번 매 신청 대리인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번에 개별 매각의 경우 여러 물건을 함께 분석하는 경우 1부동산당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다?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 여러 부동산을 한꺼번에 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 매각 여러 부동산을 함께 분석하는 경우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된다? 1부동산 여기서는 일단 1부동산 얼마에서 10만 원 범위에서 상한선을 증액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여기서 보니까 1부동산당 10만 원 범위에서 상한선을 증액할 수 있다. 자, 거기서는 1부동산 여러 부동산을 개별 매각할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때는 1부동산당 5만 원을 상한선을 증액할 수 있죠. 43번 문제가 건너뛰나요? 43번을 보면 면청 대리 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자, 43번 같은 4번에 개업공개사는 수수료를 받은 경우 이해교정한 서식에 의한 영수를 작성해서 서명 및 날인한 후에 위민에 교부하고 5년간 보관한다. 이건 했죠? 여기선 이거 보관 부분이 없다 그랬습니다. 위민에 교부하는 것까지만 되고 보관 없고요. 자, 이제 44번은 금방 했고 45번 문제를 보죠.
매수신청 대리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보면 중개사무소 이전의 경우 등록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 제출해야 한다. 자, 사무소 이전을 합니다. 등록증 첨부해서 어디다 가는 거예요? 지방법원장에만 하는 겁니다. 지방법원장, 지원장 틀린 거죠. 이번에 자, 개업공개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그러지 않는다. 그 업무를 떠난 뒤에도 또한 같다. 자, 비밀준수 의무는요, 중개사법이나 아니면 매수신청 대리 등록과 관련된 대법원 규정이나 같습니다. 그 업무를 떠난 뒤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죠. 3번에 개업공개사는 매각 절차의 적정과 매각 장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규정 및 집행과 명령을 따라줘야지만 된다. 3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자, 4번에 개업공개사는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경우 지방법원장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휴업 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신고하리나 휴업 폐업을 한 때, 자, 휴업 폐업을 한 때 며칠 이내, 휴업 폐업을 한 때 며칠 이내 신고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10일 이내 신고하라 이렇게 됐죠. 5번에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자,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라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된 대법원 규칙에서는 무조건 소속중개사는 하면 틀립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거?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조심하시고요. 자, 46번 부분부터 매수신청 대리인이 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신고에는 상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사무소 이전 휴업했을 때 분사무소 설치 개설 등은 취소 신고해야죠. 자, 고용 소속공개사 채용 해고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요. 47번 문제를 볼까요? 다음 중 매수 신청 대리 금쟁이가 아닌 것은 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법의 금쟁이와 그 다음에 대법원 규칙에 의한 금쟁이가 이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내용이 틀려요. 자, 47번에 보면 1번, 2번, 3번, 5번은 금쟁이죠. 대법원 규칙에 의한 4번을 보세요. 거짓 언행으로 위민의 판단을 그르치 하느니 자, 거짓 언행으로 위민의 판단을 그르치 하느니 이거는 지금 금쟁이에 해당되는 부분 아니죠. 이 위민의 판단을 그르치 하느니는 거짓 언행과 관련된 부분은 공인중개사법의 금쟁이와 관련된 부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365페이지에 48번. 자, 다음 중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겁니다. 하여야 하는 거니까 뭐예요? 하여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절대 등록 취소죠. 1번, 2번, 3번, 4번은 절대 등록 취소인데요. 5번은 어떻게 돼요? 등록 후 하면 뭐가 된다? 등록 후는 상대 등록 취소. 자, 제가 오늘 아까 요약 정리할 때도 잠깐 구분해 봤지만 등록 당시 나오면 일단 뭐고요? 절대 등록 취소입니다. 그러나 등록 후가 나오면 뭐가 된다? 이거는 상대 등록 취소다. 이게 등록 당시는 절대 등록 취소고 등록 후 하면 상대 등록 취소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자, 그러면 자, 4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매수신청 대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요. 자, 거기에 보니까 취소할 수 있는 사유니까 뭐예요? 상대 등록 취소죠. 1번, 3번, 4번, 5번은 상대 등록 취소인데 자, 2번 보세요. 등록 당시 금방 구분해봤죠. 칠판에서 구분해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시 한번 구분합니다.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등록 당시라고 나오면 뭐고? 절대 등록 취소고 등록 후라고 나오면 뭐다? 이건 상대 등록 취소다라고 하는 거 구분해 놓으시고요. 자, 50번 문제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중 매수 신청 대리인의 업무를 정지하는 사유로 처리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업무 정지하여야 합니다. 업무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이건 뭐다? 이거는 절대 업무 정지를 얘기하는 거죠. 절대 업무 정지로서 자, 1번, 2번, 3번, 5번은 절대 업무 정지인데 자, 감독상 명령이나 중개사무소 출입, 조사 또는 검사에 대하여 기피 거부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제출을 한 경우라고 했죠. 요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상대 등록 취소면서
상대 업무정지입니다. 절대 업무정지가 아니에요. 자, 상대 등록수는 뭐 해야 된다? 절대 업무정지죠. 그러나 요거만큼은 뭐가 된다? 상대 업무정지면서 상대 등록수면서 상대 업무정지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문제풀이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풀이를 했습니다. 문제풀이는 최소한 3번은 풀어보셔야 돼요. 3번은 풀고 해야지만 여러 번 것이 됩니다. 한 번 풀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3번 풀고 넘어가면서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푼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